예, 됐네요. 리코딩의 프로그레스라고 나오네요. 이 자료는 예전에 한번 양정열 씨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거의 대부분을 저기 하고 거기에 일부만 조금씩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양정열 씨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메소드인데요. 6장에 전체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보통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그 세 가지 에러 때문에 잘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그 노이즈 세 가지가 있는데, 바이어스 때문에 언더피팅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비현실적인 가정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기는데, 이거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그 포물선을 들이는데 모델은 직선을 모델로 한다. 그러면 이게 상당한 언더피팅이 되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이런 데서 발생하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훈련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그 민감도로 반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반영하면 원래 이런 게 실제 그 빨간선 포물선이 실제고 에러를 반영한 것들이 점인데 이 에러까지 모든 걸 다 민감하게 다 반영을 해버리면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좀 별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오버피팅이 된다. 즉 노이즈를 시그널로 오인해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 오버피팅이 된다. 즉 이 예측 베리언스가 크면 베리언스가 이 자체만 원래 이 정도 되면 빨간 선으로 되면 베리언스가 작아지는데 이 모든 점들의 변화를 다 반영하는 함수가 되어버리면 베리언스가 커지고 이 경우 오버피팅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노이즈는 여기서 말하는 이 노이즈라는 거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나 어떤 측정 에러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모델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중심으로 이러한 어떤 모델을 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게 X가 훈련 데이터고 Y가 실제 데이터다. 그랬을 때 Y는 fx라는 함수에 의해서 Y가 움직인다. 그 L라는 이게 노이즈고,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고 이런 경우로 가능할 때 실제 데이터와 그 추정치, 실제 데이터에서 추정치 뺀 나머지는 에러 이런 것들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와 노이즈 이 세 가지를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함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와 노이즈 이거를 풀어보니까 양정일 씨가 열심히 풀었는데 뭐 좀 이상하지만 중요하니까 패스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번 이걸 조금 더 한번 보완을 해봤어요. 이거를 풀었으면 y 스퀘어 나눠서 2 y fx 햇 이렇게 해서 fx 햇의 스퀘어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걸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풀어지고 이거를 풀었으면 최종적으로 이 y 햇는 이걸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고 y를 아까 y가 요 함수니까 요 함수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y를 집어넣고 이거는 그대로고 그래서 풀었으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함수 요 부분은 요것과 요 세 개를 합치면 이리 가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게 글이 빠지고 요거 남는 건 요거와 요거 두 개가 남아요. 요 두 개는 즉 요 fx 근데 그냥 엡실론을 그냥 2로 썼어요. 제가 뭐 여기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남는데 이건 fx 햇드로 하는 거고 이거를 이, 이 함수 요거가 2를 공통으로 빼고 앞으로 빼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y-fx 곱하기 fx 햇드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 스퀘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거의 아마 내가 볼 때 이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함수로 나오고 노이즈는 요 자체
요거는 그대로 요게 노이즈니까 그대로 나오고 해서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거의 맞다. 뭐 퍼펙트하진 않지만 거의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요소를 에러인데 그런 앙상블 기법은 동일한 학습 알고리즘에 기반으로 일련의 그 위크 러너스 약한 학습자들을 서로 조인함으로써 함으로써 각 학습자보다 성과가 더 좋은 거 스트롱거 학습자를 생성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축소하여 오류를 줄인다. 어떻게 줄이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 세 가지 양성 기법은 이 바이어스, 베이어스 줄이는지 살펴보는데 배경하고 랜덤 포레스트하고 부스팅 세 가지를 보겠다. 배경은 뭐 부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이고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이 세 가지를 보겠다고 합니다. 먼저 부스트랩 어그리게이션에서 배경이죠. 분산을 축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즉 원래 오브저베이션스 원래 관측치가 있으면 이거를 복원 랜덤, 리플레이스먼트, 랜덤 추출을 통해서 n개의 학습 데이터를 생각한 하나, 둘, 셋 해서 요거는 m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n개까지 늘리는 거예요. 딴 데서 아마 복사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n개까지의 세트를 각각의 샘플을 만들어 놓고 각각에 대해서 분류를 각각을 학습시킨다. n개를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n개를 학습시켜서 나온 포캐스트, 이게 프레딕션이죠. 포캐스트들을 n개를 다 에버리지 한 게 한 포캐스트를 한다. 대표치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경의 장점이 뭐냐? 예측 분산을 감소시킨다.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베리언스, 그 베이그드 프레딕션의 베리언스를 보면 베리언스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까 데이터를 n개를 뽑았지만 이 자체를 n개가 나오잖아요. 그 n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싱글 에스티메이터 프레딕션이 베이그드 에스티메이터 n개 있고 베리언스를 일단 뭐 이쪽 거 먼저 볼게요. 에버리지 베리언스인데 기본 추정치의 예측치의 평균 분산을 시그마 바로 하자. 그 다음에 에버리 코릴레이션 어몽 이들의 포캐스트의 코릴레이션은 평균 코릴레이션은 원래 코릴레이션인데 로 바로 하자. 그리고 IJ는 그 IJ 에스티메이터 IJ의 그 예측치의 코베런스를 시그마 IJ로 하자.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 예측치가 지금 n개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코베런스 예측치 n개의 코베런스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n개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n번을 해야 n번을 해서 그것들의 코베런스를 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실습할 때 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n개를 이런 형태를 n번을 해야 그 싱글 에스티메이터의 코베리언스가 나와요. 그러면 싱글 에스티메이터의 베리언스를 보면 이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n번이 했고 그게 또 n번이니까 그 평균을 내면은 이게 뭐지 분산 값이 n 스퀘어분의 1이고 그러면 이게 시그마 i 스퀘어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대각행렬 있죠 대각행렬 다이고널 섹터만 뽑으면 그게 다 분산이 돼요. 각 해당 분산이 됩니다. 싱글 에스티메이트 분산이 되고 나머지는 공분산이 되는데 공분산은 각각의 그 분산의 코릴레이션을 곱해준 거는 똑같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n개를 더해줬는데 여기는 n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n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n이 들어가야 n개 그렇게 되고 여기도 n이 들어가서 보면 요거는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n개 쭉 빼면 나머지만 n-1개만 되는 거예요. 즉 i가 j가 다른 것들만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것도 n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식을 풀었으면 n분의 시그마, 즉 전체 분산,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분산의 코릴레이션 곱해준 거, 그 해주면 여기서 시그마 스퀘어를 빼주면 로가 나오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로 바가 나와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축시키냐, 자세히 보시면 이 수식에서 콜레이션은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에스티메이트 개수를 n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개에서 30개를 한번 해본 거예요. 결과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콜레이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베리언스가 줄어들어요. 그죠? 콜레이션이. 이 콜레이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이 크면 클수록, 이게 좀 뭐 절반 되더라도 n이 크더라도, 크게 되면 이건 고정되고 n이 크더라도 그 요 부분이 1-에서 조금 뭐냐 할까, n이 커지면 이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좀 줄어드는 걸로, 즉 에스티메이트가 코릴레이션이 낮고, 이 코릴레이션이 이쪽입니다. 이게 코릴레이션이고, x축이 코릴레이션이고, 이게 그 y축이 그 n 에스티메이터 개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1이 간다는 얘기 뭐냐면, 베리언스가 1로 올라갈수록 이게 베리언스 그러니까 색깔이 하얀색일수록 베리언스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 까만색일수록 낮아진다. 그는 콜레이션 값이 낮아질수록 베리언스가 작아진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콜레이션이 낮고 에스티메이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분산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식하고 연결을 해주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로가 1보다 작은데, 원래 그 로가 그 코릴레이션이 1으로 갈수록 이게 거의 뭐 가까워지는데,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산이 값이 아래쪽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즉 에어큐레이션을 개선시키는 건 어떻게 하냐, 그 클래시파이어를 정확하게 예측할 때 1로 한다 라고,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정확하게 예측하면 1로 한 레이블을 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측 확률을 P라고 할 때, 뭐 정확한 예측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이게 절반 이상이 예측이 잘 되면 충분하고, 클래시파이어가 K개면, 클래스가 K개일 때 적어도 n분의 나눌 K 이상은 정확한 예측을 해야지 그 필요한 필요 조건에 들어간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즉 뭐냐면 적어도 n개를 예측했을 때 그 클래스로 나눠준 만큼 이상이 x로 정확한 예측이 되는 확률은, 그 예측이 뭐지?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1 마이너스 그 k분의 1보다 작을 때, 그 예측을 잘 못한 숫자가 작을 때 그거 내고, 결국에 이거는 n개 중에서 i개를 그 컨비네이션에서 n개 중 i를 예측할 확률을 빼면 이 확률값이 올라간다. 즉 백인 분류기의 정확도는 개별 예측치의 정확도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n이 충분히 커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확률 값이 p인데, 이 값이 예측치 정확도보다 큰 것으로, 최소한 큰 것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봐야긴 할 것 같은데, 여튼 이거를 이게 돌려보면 이렇게 된대요. 이거 이제 파이썬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저는 안 돌려봤는데 이거 하더라고. 돌려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어쨌든 일단 하고, X축에는 gather estimate의 정확도, accuracy라고 해요. accuracy라고. Y축 estimate의 개수, n개. 일단 100개까지 했어요. 즉, 에스티메이터, 여기 보면 분산이 작죠? 그 까말수록 작은 거예요. 그러면, 에스티메이트의 정확도가 2분의 1보다 높으면,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 정확도가 2분의 1보다 높으면, n이 클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accuracy인데 확률. 클래스는 2개로 하고, 그래서 까만 게 이게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이거는 이제 분산이 아니라 여기서는 accuracy로 하네요. accuracy. 아까는 분산이었는데, 이건 accuracy예요. 즉, 하얀 부분일수록 예측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이 하얀 부분이 예측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숫자가 에스티메이트 개수가 작을 때 한 40 내지 50개, 요 아랫부분, 여기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흐릿한 부분, 이 부분이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하얀 거는 예측이 잘 되더라. 즉, 개별 에스티메이트 예측조가 높고, 에스티메이트 개수가 클수록 적어도 잘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N개가, 개별 예측치가 한 0.65 이상이면, 0.5 이상이면 적어도 60개, 70개 정도, 50개 이상 60개 정도 돼야, 예측도를 계산할 수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하얀 부분이 2.0이니까, 요 부분들이 많이, 적어도 뭐 100개까지는 안 해도 되고, 5, 60개 이상 한다 그러면, 적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뭐, 확률이 뭐, 이렇게, 이거보다 커진다. 이렇게 뭐 평균적인 거, 개별 싱글 프레딕션보다 확률이 커진다. 하지만 개별 분기 정확도가 낮을 때는 이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대요. 이게 0.5 이하나 0.35 정도 되면 아무리 n을 늘려도 변화가 없어요. 예측력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측력이 적어도 이게 바이너리였잖아요. 클래스가 2개였으니까 0.5면 적어도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K가 3이다 그러면 이게 좀 달라지겠죠. K가 0.5일 경우엔 적어도 0.5 이상의 개별 예측도가 0.5 이상이 돼야 되지 그 예측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계산이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바이어스 모델을 잘못 설정을 가정을 하면 그게 잘 안 되고 베리언스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줄이려면 모델을 설정을 잘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에 피처링을 잘해야 바이어스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배경은 베리언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을 적당히 키우면 되고, 그래서 중복대 관점 배경을 2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인데 관측값들을 어떤 식으로 샘플링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대요. 그 2가지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 리플레이스먼트를 동반한 포맷 샘플을 서로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번 쫙 깔아놔서 샘플 해놓은 다음에 또 쫙 깔고 또 다시 샘플링하고, 그 세그멘트를 안 주고 샘플링 할 때 값이 서로 동일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럴 때는 n을 크게 해도 분산을 만약 데이터가 똑같으면 n을 많이 해봐야 그 분산을 감소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이거를 이 데이터 렉스 할 때 시퀀셜 부트스트랩 메소드를 사용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아웃 오브 백의 정확도가 불려지기 때문에, 즉 학습 데이터가 동일해지면 아웃 오브 백의 정확도가 불려지기 때문에 분할 전에 섞이지 않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해라. 그거는 이제 스트레이트파이드 K-폴드 이 방법을 쓰면 된다 그러네요. 그 대신에 여기는 K를 너무 큰 걸 쓰지 말고 K를 많이 쓸수록 오버피팅 가능성이 있나 봐요. K를 좀 낮은 K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백인 끝나고 랜덤 포레스트는 일단 디시전 트리는 오버피팅 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즉 예측의 분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는 이러한 분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합니다. 특징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배경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통점은 부스트랩드 서브 데이터로 개개의 에스티메이트를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같은데 백인과의 차이점은 트리 노드를 나눌 때 이미 기존의 세그멘테이션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랜덤 서브 샘플만을 사용함으로 이미 나누어진 랜덤 서브 샘플 사용함으로 트리 노드가 에스티메이트 상관관계가 즉 동일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많이 줄죠. 동일한 데이터 상관관계가 1이니까.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은 백인과 유사하게 예측의 분산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피처의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챕터 그 8장에서 한대요. 대진님 여기서는 좀 빠른 것 같아요. 빨라요? 예, 어,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그래요? 예, 아, 나는 다들 이 정도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네, 처음 듣는 빠르구나. 분들도 있으니까 기존에 한번 아, 봤던 그래요? 사람들은 예, 예, 그냥 쑥 예. 넘어가도 다 알지만 처음 듣는 그래요. 분들은 그래요. 예, 책을 예. 읽어도 좀 약간 예, 할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아, 내가 좀, 그렇게 너무 빨리 했구나. 예. 아, 죄송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네, RO백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근데 금융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풀려질 수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부연 설명이 있네요. 하여튼 기타 백인과 같이 항상 개개의 트리보다 낮은 바이어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바이어스를 보장하지는 않는데 바이어스 개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근데 에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랜덤 포레스트도 오브저베이션 리던던시인데 중복 대처를 사용하면 오버피팅은 피할 수 없다. 각 트리의 형태가 유사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고 그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항상 부스트랩드 샘플 크기를 학습대의 크기와 일치시킨다 라고 하네요. 사이킷런에서의 RF 랜덤 포레스트의 과적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맥스 피처스를 낮게 설정한다. 피처스를 많이 설정하면 할수록 랜덤 포레스트는 오버피팅이 나는 거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트리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맥스 피처 스케일 루트로 n 피처의 그 루트 값으로 맥스 피처를 해라 이런 얘기 나오네요. 이게 디폴트군요. 이게 디폴트인데 이거보다 낮게 해야 되는. 그리고 얼리 스타핑을 해라. 그 미니멈 웨이트 프랙션 리프를 5%로 설정하고 이걸 설정하고 얼리 스타핑을 해라. 즉 아웃 오브 백의 정확도가 아웃 오브 샘플의 정확도에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리 스타핑을 안 하면 계속 계속 훈련을 해서 나중에 오버피팅 되나 봐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과적하고 막히는 방법으로는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자세히 이거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CLF 클래시파이어 제로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CLF 클래시파이어 1이라고 하면 CLF1은 백인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집어넣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LF2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한다. 그러면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CLF2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집어넣어서 사용해라. 트리 클래시파이어나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서 백인에다 집어넣으면 RF의 과적합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참 독특한 복합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데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를 기본
에스티메이터를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샘플의 맥스 크기는 에버리지 유니크니스 해라. 즉 에버리지 유니크니스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크면 클수록 그 중복이 없는 아주 고유한 숫자를 말하는데 맥 샘플은 x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고유성이 크면 전체 샘플을 다 학습에 사용해도 되지만 고유성을 측정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경우 고유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평균 고유성 값에 맞게 학습에 사용해야 뭐가 빠졌다. 이렇게 학습에 사용하는 양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유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평균 고유성 값에 맞게 학습에 사용하는 양을 줄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에서 RF의 과적을 막기 위한 방법 또 하나는 클래스를 수정해서 스탠다드 부스트래핑을 시퀀셜 부스트래핑으로 바꿔준다. 이거는 그 스탠다드 부스트래핑을 시퀀셜 부스트래핑으로 바꿔준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으로는 피처 스페이스를 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면 트리의 레벨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뭐냐면 그 RF 입력으로 피처의 PCA 그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 값을 사용하면 계산량과 OPM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PCA는 차원 축소 방법이니까 랜덤 포레스트 입력으로 값으로 피처의 그 주성분 분석 결과값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차원 축소되니까 계산량도 줄고 OP팅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8장에서 또 얘기하나 봐요. 자세한 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스팅인데 랜덤 포레스트 세 번째 부스팅은 하나의 트레이닝 세트를 만든다. 즉 랜덤 샘플링해서 랜덤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 이거 똑같아요. 배경할 때 해서 똑같이 트레이닝 세트를 만들어서 하나의 추정치를 트레이닝 세트에 대한 추정치를 피트시키고 이거 똑같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만약에 이 추정치가 액큐러시가 0보다 크면 킵하고 아니면 버려라. 액큐러시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나? 모르겠네. 액큐러시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나요? 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서 0보다 큰 걸로 나오네. 아마 특정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제가 잘 확신을 못해. 업텐 여기 업텐 액큐러시 오메가 업데이트해도 오메가라고 나오네요. 오메가. 그래서 특정 숫자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뭔가 좀 잘못 입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존 자료가. 그래서 아마 여기는 오메가로 있고 오메가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메가 이상으로 그 어큐러시가 나오면 에스티메이를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에스티메이를 버려라. 그리고 클래시파이가 안 된 관측지에 대해서는 그 추출할 때 샘플링 추출할 때 클래시파이가 안 됐던 오브저베이션들의 그 웨이트는 늘려서 그게 추출될 확률을 높여라. 그리고 1번부터 4번을 반복해서 n번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 오큐러시가 된 게 하이 웨이트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남는 거죠. 오큐러시가 높은 놈들만 남는 거예요. 남고 그러니 하이 웨이트가 되는 거고 결국에 포커스드 유징 웨이티드 썸을 하면 웨이티드 썸을 사용해서 포커스를 한다. 그 하이 오큐러시는 하이 웨이트를 주고 그래서 웨이티드 썸에서 포커스를 한다라는 게 부스팅 방법이에요. 그리고 백인과 부스팅을 재현님, 네. 그 오늘은 혹시 제가 잘못 네.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하시는 분이 야,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네, 할까요? 있어가지고 그럼 뒤에 여기까지는 뭐 꼭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그냥 서포트 벡터 예, 머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 너무 빨리 했네, 제가. 천천히 할 걸. 네, 네. 저 그러면 랜덤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 그 앞부분에 네, 좀 약간 그 랜덤 포레스트 부분만 좀 네.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랜덤 포레스트요? 예, 랜덤 포레스트 첫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좀 그런 네, 부분을 네, 네. 좀 빨리 지나가가지고 좀 아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조금 디테일. 알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요. 음. 랜덤 포레스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복습하는 셈 치고, 디시전 트리가 워낙 간단해서 이게 그 오버피팅 되기 쉽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 예측치의 또 분산도 증가시키고, 원래 트리를 모은 게 모여 있는 데가 포레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트리들을 묶음을 여러 개, 숲을 여러 개 만든 게 랜덤 포레스트가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트리만 가지고는 나무만 봐서는 전체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숲을 보자 해서 이제 포레스트를 하는데 트리를 랜덤하게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하튼 랜덤 포레스트는 이런 분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배깅을 아까 봤지만 공통점이 똑같이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독립적으로 학습시켜요. 그다음에 차이점은 뭐냐면 트리는 이미 나눌 때 쫙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 노를 이미 나눌 때 이미 다 분리돼서 나눠지잖아요. 랜덤 서브 샘플을 한데 있는 데서 또 뽑는 게 아니라 트리로 나눠지니까 트리 노드 간 에스티메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경보다는 상관관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점은 배경과 유사하게 예측의 분산을 감소시키고 피처의 중요도를 계산할 때, 이 피처를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8장에서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아웃오백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다. 아웃오백에는 이제 다른 백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어큐러시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근데 금융 데이터는 좀 약간 부패해질 수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 여하튼 항상 개개의 트리보다 낮은 바이어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같이 바이어스는 여하튼 모델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중복 데이터가 많으면 오버피팅은 피할 수 없다. 그건 마찬가지죠. 네, 이거 트리로 구분했는데 각 트리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복 데이터도 되나요? 랜덤 포레스트도 데이터가 중복이 되나요? 모르겠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다 트리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백엔과 달리 랜덤 포레스트는 항상 부스트랩 샘플 크기를 학습 데이터 크기와 일치시킨다. 부스트랩 샘플 크기를 학습 데이터 크기에 일치시킨다. 오케이. 여하튼 랜덤 포레스트에서 과적합을 오버피팅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맥스 피처수를 낮게 설정한다. 맥스 피처의 스퀘어 루트를 맥스 피처로 한다. 각 트리가 차이가 나도록 피처가 많아지면 각 트리 결과가 비슷해지나 봐요. 피처를 좀 낮게 설정한다고 하네요. 피처가 많아질수록 베리언스가 커지고 오버피팅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얼리 스타핑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RO백의 정확도가 RO 샘플의 정확도에 수렴하도록
아웃백 정확 어큐러시가 아웃 샘플의 정확 어큐러시에 수렴하도록 얼리 스타핑을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크기 여기 구체적으로 민 웨이트 프랙션 리프를 5%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크게 설정한다고 하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 과적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에서 만든 추정치를 백인 클래스에다 집어넣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CLF는 백인 클래스를 디시전 트리를 베이스 에스티메이터 넣거나 아니면 백인 클래시파이어에다가 여기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 추정치를 집어넣는 그 방법을 쓴대요. 그리고 샘플의 크기, 넥스 샘플은 에버리지 유니크니스에 맞춰준다. 에버리지 유니크니스는 1과 1에서 0 사이의 값을 가지는 값이고 크면 고유하다. 그러니까 숫자가 데이터 자체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중복이 없다. 엑스 샘플을 그러니까 the number of samples to draw down x로부터 추출해내는 number of sample은 to train each base estimate를 트레인을 시킨다. 그러니까 고유성이 클수록 전체 샘플을 다 사용하되 샘플 자체도 같은 놈들이 많거나 유사한 놈들이 많으면 고유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고유성의 값에 맞게 학습에 사용하는 양을 줄인다. 이렇게 줄이는 데 전체 사진하지 말고 고유성이 크면 데이터 전체를 학습에 사용해도 되고 고유성 값이 낮게 나오면 그 일부만 사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과학적 값 오버피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RF 클래스를 수정해서 스탠다드 부스테이핑을 하지 말고 시퀀셜 부스테이핑으로 바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력값의 피처의 PCA 결과 주성분 분석한 결과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계산량도 줄일 뿐만 아니라 오버피팅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됐고 부스팅도 여기 됐고 부스팅은 뭐 요 부분 차이죠. 오큐러시가 높은 킵하고 이 오메가예요. 내가 보면 제로가 아니라 오메가 1 자료가 좀 약간 오타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예, 진행해 네, 주시면 여기까지 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부스팅은 네.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정확도가 높은 놈은 높은 비중을 준다. 여기에 부스팅이고요. 자, 그 어떻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을 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1차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음 발표